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퇴임 D-1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특히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 힘을 합쳐야 하는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뒷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인수인계하는가 하는 것만 봐도 그의 능력과 성실성, 사람 됨됨이, 그리고 앞으로 그의 가능성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 매뉴얼, 축적된 정보, 자료, 일과 연관되는 파트너의 성격, 취향까지 모든 걸 알려주고 도움을 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넘겨줘야 할 정보, 자료도 안 내놓고 마치 다음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정도로 불쾌하고 뻣뻣하게 굴며 정남이가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좋은 직장, 발전하는 조직, 또 직원들과 회사 조직이 서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도 관계자도 모두 자연스럽게 성장 발전합니다. 반대로 시기, 질투,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나은 놈, 똑똑한 놈은 은근히 방해하고 견제해가며 남이 잘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고 회방 놓고 깽판 치고 하는 저급한 인간들이 많은 조직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판 드라마를 보노라면은 왜들 저러는지,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옥타곤 케이지 안에서 서로 죽일 듯이 피튀기며 싸우는 격투기 경기는 공정한 심판이 있고 목숨을 건 듯한 용맹한 파이터들이 있습니다. 열광하는 관객들과 손에 땀을 쥐고 구경하는 수백만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 싸움판은 야비한 반칙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꼼수, 속임수, 그리고 헛손질, 햇발질만 해야 되는 어리배기들의 겁에 질린 귀성만 귀가 따갑습니다. 그리고 룰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야 할 심판은 동서남북도 잘 모르는 늙은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정과 정치를 이끌어온 대통령은 그동안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는지, 국가의 위상이 형편없이 찌그러졌는지, 정치, 경제, 안보, 국방, 외교의 실상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 다 자기가 하는 동안에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도했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과소평가됐다. 5년간 고용은 크게 늘었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했다. 이에 대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JTBC와의 퇴임 인터뷰에서 최대의 실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공정의 문제, 인사, 선거 중립 문제 등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적 질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하는 식으로 우겨댔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번 인터뷰로 문 대통령이 왜 그동안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나 반성에 인색했는지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다. 마치 별에서 온 사람 같은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의 근간에는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믿는 운동권의 전형적인 선악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이 어떻든 이제 열흘 후면 문 대통령도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은퇴하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될는지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정상들의 은퇴 후 대우와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재직 중 보수의 95%를 받는데 올해 연봉이 2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연 2억 2천만 원쯤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1급 비서관 1명, 2급 비서관 2명 등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앞으로 10년 동안 경호원 20명, 방호 인력 40명 정도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재임 중 연봉이 40만 달러, 퇴임 후에는 그 50%인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4천만 원쯤 받습니다. 비서관을 쓰는데 드는 돈은 퇴임 후에 2년 반 동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후로는 1억 2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미망인 낸시 여사는 연금이 2만 달러로 줄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만 달러로 한국의 2배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총 경제력 GDP는 1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퇴 후 받는 연금 등 대우와 트럼프를 비교하면 연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미 두 나라의 경제력을 감안해서 문재인과 트럼프 연금의 균형이 맞으려면 문 대통령의 연금을 절반 정도인 1억 원쯤으로 줄여야 맞는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내지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만 95%를 주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퇴임 직전에 셀프 무궁화 대후원장과 양산 사저 가까이에 KTX역까지 설치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큰 돈은 경호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양산 사저를 짓는데 26억 원으로 공시가 됐지만 경호동 건설에 61억 원이 들었습니다. 경호 인력 60명에게 평균 연봉 5천만 원씩만 쳐도 연간 30억이 들어갑니다. 경호동 건설, 경호 인력, 대통령 연금과 비서관 급여 등을 합치면 매년 국민 세금 100억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퇴임 당시 지지율이 80%나 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경우 연금은 매월 15,000유로, 약 2천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퇴임 후 2년 동안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담당관과 사무원 1명을 쓸 수 있습니다. 영국은 총리 재임 때 연봉이 20만 달러, 퇴임 후의 연금은 그 4분의 1인 5만 달러, 약 6천만 원으로 문 대통령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양해온 게 관례였기 때문에 경호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재임 중에 범법 사실이 있어도 퇴임 후에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만들고 있죠.
재임 중에 죽을 수든 나라를 말아먹던 경호원 20명, 방호 인력 40명씩이나 붙여주며 황제같이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